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피부과에 근무하는 김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피부암과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피부암 전구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이게 피부암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흔한 몇 가지의 피부암과 피부암 전구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선각화증은 아마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진단명일 거예요. 저희 피부암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요. 장기간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된 피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 처음에는 피부가 붉은 갈색이나 노란 검정 색깔을 띠고 건조하고 달라붙은 각질이 있는 반점이나 튀어나온 구진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검버섯이나 흑자라고 하는 아주 흔한 질환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시기를 놓쳐서 병이 좀 진행돼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선각화증은 피부암 전구 질환으로 피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선각화증은 자외선에 노출돼서 생기기 때문에 주로 두피나 얼굴, 목 뒤, 귀 뒤, 팔, 손등 등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 피부를 만졌을 때 떨어지지 않는 거칠거칠한 각질이 보인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광선각화증이라는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각화증이 있는 환자에서 10년 이내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피부암으로 진행되는 확률은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평상피세포암이 있는 환자의 80% 이상은 대부분 광선각화증에서 시작하거나 광선각화증이 있는 인접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광선각화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피부암 중 각질 형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는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이 있고,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은 악성 흑색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암이 피부암 중 가장 흔한 세 가지인데요. 기저세포암은 전체 피부암의 약 50%, 그러니까 10명의 피부암 환자 중에 5명 정도는 기저세포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0대 암에 들어가진 않지만 백인한테는 모든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떤 암인지 알기가 힘들죠.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피부가 벗겨지면 빨간 속살이 나오죠. 그 속살 부분이 진피라고 하고, 벗겨진 얇은 피부 부위를 표피라고 합니다. 표피는 또 다시 4개의 층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아래층에 있는 층을 기저층이라고 합니다. 이 기저층은 저희가 평생 동안 각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하고, 이게 오랫동안 자외선을 받으면 기저층에 있던 세포가 암 유전자가 늘어나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데, 기저세포가 암으로 되는 질환이 기저세포암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외선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인 얼굴 상부, 특히나 코 주위, 눈 주위, 뺨, 이마, 이렇게 얼굴 중앙 부위에 잘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게 마치 작은 점처럼 시작해서 사람들이 점이 커지네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점과 달리 점점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결절이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결절은 보통 더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속으로 침윤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게 전형적으로는 표면이 마치 진주나 왁스처럼 번들거리거나 주변에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이 병이 심해지면 움푹 들어가거나 궤양이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자꾸만 뜯다 보면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진행이 된 경우이죠. 또는 이렇게 커지는 점 모양 이외에 우리가 검버섯이나 얕은 검버섯이나 흑자라고 하는 증상처럼 옆으로 평평하게 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표재성 기저세포암이라는 것도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병이 굉장히 진행돼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피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저층 위의 층을 가시층이라고 하는데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질을 만드는 세포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이 가시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피부암이 편평상피세포암입니다. 기저세포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로 흔한 피부암인데요. 그래서 아까 기저세포암과 비슷하게 자외선 노출 부위, 얼굴 상부나 팔, 손등, 그 다음에 아랫입술, 우리가 햇볕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귓바퀴 등에 잘 생기게 됩니다. 피부암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병의 경과가 매우 좋고 완치라고 하는 게 가능한데 편평상피세포암 주변에 광선 각화증이나 상피 내에 국한된 편평상피세포암인 보행병 등이 동반이 잘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피부암을 치료한 이후에 2차적으로 계속 피부암 또는 피부암 전구 질환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외선을 받지 않은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겼던 부위나 만성 흉터, 자외선 이외에 방사선 치료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 간혹가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위에서 이런 편평상피세포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흔한 피부암이 악성 흑색종인데요. 이거는 멜라닌 세포에서 기원하는 피부암입니다. 손바닥과 발에 있는 점이 계속 옆으로 커질 때는 우리가 손발바닥에 생긴 악성 흑색종을 의심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손톱과 발톱에 긴 세로줄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 중에는 이게 실제로 악성 흑색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멜라닌 양만 늘어난 흑자라고 하는 우리 마치 주근깨나 잡티처럼 그렇게 색소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를 처음에는 감별하기가 참 힘들어서 3개월 또는 6개월, 나중에는 1년 간격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악성 흑색종이 한 600에서 한 800명 정도가 1년에 발생하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보통 30, 4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우선은 병원에 오시려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우선은 의심을 해야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피부암을 의심하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으로 A, B, C, D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반인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A는 Asymmetry, 그래서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이 동그랗게 작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피부암으로 갈 가능성이 없거나 피부암이 아닐 텐데 이게 커지는데 비대칭성으로 모양이 불규칙하게 커진다면 이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B는 보더, 경계 부위입니다. 예를 들면 경계 부위가 둥그렇게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뾰족뾰족하게 있거나 해안선 모양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있다면 세포의 활동이 불규칙하게 있는 거라서 나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C는 컬러란 뜻입니다. 양성 종양이나 암이 아닌 경우는 보통 한 개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하거나 검은색, 갈색, 회색 여러 개의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는 대부분 피부암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D인데 D는 diameter, 직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6mm 이상의 점들은 보통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색 점이 6mm 이상인 경우에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E는 evolution, 변화된다는 건데요. 크기나 모양, 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해서 피부과에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암은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거는 대부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야말로 육안으로 병변을 관찰했다면 최근에는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장비로 이 병변 부위를 1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피부과 의사들의 청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모스코피는 단순히 병변을 이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질층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을 막아서
빛이 좀 더 피부 깊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에 있는 피부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암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피부암이라는 것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조직검사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서워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마취된 상태에서 펀치라는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의 일부 위를 살짝 떼어내고 한두 번을 봉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모든 피부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피부암은 대부분 피부 표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층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크게는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마취가 된 상태에서 병변 주변에 정상 피부를 포함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직경이 1cm에서 1.5cm 정도 이내의 병변들은 단순한 봉합으로 제거가 되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피판술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피부를 회전하거나 이동을 해서 없어진 피부 결손 부위를 메꾸게 됩니다. 단, 눈 주위에 발생하거나 코 구멍 주변에 발생해서 어떤 기능적인 이상을 예상되는 경우에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안과, 이비인후과 선생님 등과 협진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하는 방법 이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바르는 약과 광선 치료가 있는데, 바르는 약 중에는 이미키모드라고 하는 면역 반응을 올려주는 치료, 5-플루오로우라실, 5FU라고 하는 항암제로 쓰는 그런 약들을 바르거나, 광역동 치료라고 해서 광과민제를 피부에 도포 후 몇 시간 후에 특정 파장이 나오는 빛을 쬐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파괴하는 그런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는다든가, 우리나라에는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특정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그런 주사제나 표적치료라고 해서 이미 전이가 된 암 환자에서 그런 암세포에 대한 면역방을 올려주는 그런 표적치료 등을 전이된 악성 흑색종 환자 등에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오랜 동안 노출되면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외선에 노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자외선이 강한 12시나 2시 정도의 시간은 피해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SPF 지수가 50 이상, PA,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더하기 2개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노출되기 30분 전부터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하시거나, 모자나 옷 같은 걸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이라도 피부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피부과에 계속 방문을 하시면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피부암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거나 실제로 흔한 피부암 또는 피부암의 전구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피부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심하시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부암은 우선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피부에 아주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고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면은 이러한 피부암으로부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